안녕하세요.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 강사 신길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기소개서 스토리 작성 방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자기소개서는요, 인크루트 취업학교에서 펴낸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잡서 100제, 이 책에 수록된 사례입니다. 책의 내용을 모두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인크루트 취업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갈등 경험, 성취 경험, 어려운 일을 극복한 경험,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경험까지 하나씩 사례를 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 경험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조직에 들어가서 갈등, 의견 대립을 겪었던 경험, 그리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무역 수업에서 특별한 과제를 했던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사례입니다. 무역업체가 되어서 제조업체랑 해외 바이어를 연결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경험이 없고 자기 일들로 바빠서 프로젝트는 흐지부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는 실제 수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다들 먼저 하기에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제가 먼저 용기를 갖고 다가가 팀원들의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 바이어를 찾는 중간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이 내용이 앞에서 물어봤던 질문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수업에서 특별한 과제를 했네요. 특별한 과제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인상적인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제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소개를 했는데요. 대신 과제인데 업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주어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무역업체의 담당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들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 지원자가 의욕 있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뒷부분은 자신의 의욕을 잘 보여줘서 괜찮은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그 뒤를 볼까요? 다들 먼저 하기에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많이 적진 않으셨네요. 용기를 갖고 다가갔다. 그리고 팀원들의 상황을 배려하고 함께 노력했다. 이 정도의 내용만 들어있어서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배려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점을 잘 살리지 못하신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한 발 먼저 나아가는 용기를 우리 지원자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원자가 배웠던 내용에서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금은 지나치게 이제 과하게 표현을 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깨달은 점을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신문에서 기자분들이 쓰는 칼럼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좀 과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한 발 먼저 나아가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정도로 했으면 좀 더 담백한 인상을 줄 수 있었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갈등 경험이었습니다. 갈등 경험을 쓸 때도요, 문제 상황, 갈등에 대한 배경을 너무 자세하게 적기보다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을 자세히 적을수록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에 점수를 더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취 경험입니다.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의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 이것을 역시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구했던 질문이 3가지가 더 있어요. 그 일을 시작한 계기, 노력한 과정과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것까지 반드시 포함해서 적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실 때는 회사에서 요청한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신 후에 그것을 반드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도록 봉사활동의 경험만 쌓아왔대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는 인턴십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턴십 설명회를 참여했다가요, 인턴을 한 것이 아니라 대외 활동을 했네요. 대외 활동을 하면서 리더로 선정되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미션이 있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각각의 미션은 무엇이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특히 첫 번째 미션의 주제가 팀빌딩이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적었어요. 어부 체험을 한 영상을 제출했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쓰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미션에서 갑자기 벌칙주를 마셨어요. 왜 벌칙주를 마셨나? 읽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벌칙주를 마셨고 그래서 이날의 기억이 수치심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 첫 번째 미션에서 패배감을 느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네요.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미션을 위해서 대학교 안에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동아리를 섭외했고요. 또 팀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2위를 기록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원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미션 2위라는 기록은 실패를 느껴보지 못했다면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패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도전하는 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키우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원자가 쓴 내용을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수정할 것은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워낙에 복잡했기 때문에요. 맨 처음에 질문부터 살펴보는 것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알아보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로 회사가 물어본 것은 1, 2, 3,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읽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세 가지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또 한번 맞춰보세요. 자,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이 분량이 모두 지원자는 어떤 내용을 쓴 것이었냐면 바로 첫 번째 그 일을 시작한 계기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계기는 앞부분이고 뒤쪽의 내용은 첫 번째 미션이 주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왜 그 일을 시작한 계기냐라고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좀 살펴볼까요? 질문이 성취 경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미션의 결과는 성취가 아니었고 실패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원자가 성취했던 경험은 첫 번째 미션이 아니라 두 번째 미션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미션은 그 일을 시작한 계기 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떠신가요? 그 일을 시작한 계기의 분량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단어를 보면 수치심, 패배감, 단어가 매우 부정적이죠. 아무리 힘들었고 잘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단어를 쓰게 되면, 부정적인 단어를 쓰게 되면은 글을 읽을 때 지원자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긍정적이고 밝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럼 이 내용은 절반 이상 줄이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미션을 우리 지원자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과 2위를 기록했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노력한 과정과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질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원자가 글을 쓸 때 강조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앞에 1번에 비해서 분량이 어떠신가요? 그렇죠. 분량이 너무 적습니다. 앞에서 줄였던 부분만큼 2번을 다시 늘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섭외했고 또 어떤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단계별로 적어주면 더 적극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쓰셨는데요. 바로 이것이 질문과 연결한다면 3번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글을 쓴 내용은 이유라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느낀 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물어본 질문에 초점을 두고 좀 더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인생에서 실패나 슬픈 일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적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시를 간단하게 단어 중심으로 넣어서 뒤쪽에 넣어주신다면 훨씬 더 성취 경험이 또 풍성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지원자가 썼던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대학생활 중에 가장 뛰어난 성과, 이러한 질문을 적을 때는 무엇보다 뛰어났던 성과를 먼저 정확하게 돌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평범한 경험보다는 회사에서 요청했던 것이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실패 경험보단 성취 경험, 그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을 단계별로 적어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극복 경험입니다. 역시 질문이 매우 복잡하죠?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질문을 보실 때는요,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색을 표시하거나 밑줄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서 나중에 자신이 쓴 글과 회사에서 물어본 질문이 어떻게 혹시 놓친 건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한 것은 어려웠던 경험이고요. 왜 그 일을 했는지,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를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보겠습니다. 분석력으로 1억에 클레임을 막다. 어떠신가요? 첫 번째 소제목만 보시더라도 앞에 두 개의 사례에 비해서는 좀 더 임팩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전자부품 기업 SMD 사업부 근무 당시 치명적인 불량의 핵심 원인을 찾아 회사의 손실을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품질 부서로 배정된 지 2주 만에 주력 모델이 실장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불량이 자칫 예상 피해액이 1억에 가까워서 회사의 치명적인 손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팀원들이 모두 해외 출장을 갔네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불량 원인을 책임감을 갖고 찾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의혹은 앞섰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SMD 공정 지식이 부족해서 불량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해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정 담당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연구소 장비들을 활용하면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연구소 장비가 TGA, XRD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칭을 적어서 전문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그 결과가 또 크랙이 어떤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적어주었죠. 그래서 이 경험의 신뢰도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신속히 팀장님과 협의해서 적용 노트를 모두 수거하기로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분석력을 높이 평가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분석력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모두 부재 중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인데요. 우리 지원자님은 매우 겸손하게 분석력만 평가받았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마무리는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습관을 기를 수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공정 직무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을 하면서 입사 후 포부까지 같이 덧붙였습니다. 자, 쭉 우리 지원자의 극복 경험 스토리를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지원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신뢰도 있고 또 전문적인 인상을 주면서도 참 열정적인 분이시구나라는 인상을 받으시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좋은 경험은요. 한두 가지 역량 이상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잘 쓰셨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 지원자가 썼던 내용을 틀을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맨 윗부분이 바로 소제목과 두 갈씩 전개 핵심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전체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고요. 또 가독성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제목을 쓰고 두 갈씩의 전개로 글을 풀어내는 것 한 번쯤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던 거잖아요. 보통은 어려운 일을 적으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던 배경을 아주 자세히 적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살짝 어두워질 수도 있고 좀 길어지는 듯한 느낌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원자가 쓴 것처럼 이렇게 임팩트 있게 상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과정이고 노력이잖아요.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 그리고 가고자 하는 회사의 기업 방안까지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쓰셨습니다. 이 합격 사례를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도 벤치마킹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극복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웠던 경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는지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경험입니다. 문제 해결 경험은 앞에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과 유사한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특히 질문을 자세히 보면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없던 혹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 경험은 앞에 어려웠던 경험에서 추가가 어떤 부분이 되면 좋으냐면요. 아이디어를 내신 경험, 창의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동아리는 축제 때 기타 공연을 하고 그 수익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축제가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겠죠. 기존에는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회비를 걷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비를 걷는 것에 대해서 팀원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래도 상황 자체는 좀 평상시 상담을 할 때 많이 봤던 문제이긴 합니다. 보통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쓴 글을 보면은 팀원들을 만나서 갈등을 해결했다든지 아니면 기타 공연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된 거니까요. 다른 공연을 기획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를 새롭게 해결했던 경험을 묻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 지원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가 지원자가 시도한 것이 채권 발행입니다. 굉장히 신선하지 않으신가요? 이 채권 발행이라는 단어 4글자에다가는 작은 따옴표를 같이 넣어줬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채권 한 장당 1만 원, 연기된 축제까지의 4개월의 만기, 이자 대신 무료 음료권 발행, 이 부분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글을 쓰셔서 앞에 문제의 배경이 조금은 추상적이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과정들이 명확하니까 너무 흥미롭게 잘 읽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구성원들의 불만이요. 금방 해소가 됐어요. 채권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 목표치 100만 원도 또 달성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글을 길게 쓸 수 있는 분량이 있었다면 구성원들이 너무 갑자기 불만이 싹 사라졌잖아요. 어떻게 단계적으로 사라졌는지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 건 좋지만 아이디어가 새롭다 보면은 구성원들에게 불만이나 좀 어색함으로 다가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는지까지 같이 덧붙였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채권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활동에 저조했던 회원들도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어떻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지까지 몇 글자라도 더 예를 넣어줬으면 훨씬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 채권 발행이라는 아이디어. 충분히 회사에서 요청했던 질문의 초점을 잘 살리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단계를 보면요. 맨 처음에는 문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써주셨는데요. 구성 자체가 좋습니다. 이런 식의 분량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도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 여기까지는 액션, 여기까지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글을 나누면서 보시면 어느 쪽의 분량이 좀 많이 차지했고 어떤 걸 좀 더 늘려야 될지를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마다 물어보는 초점들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서는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걸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회사에서 물어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스토리 작성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4가지 사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스토리에 대한 것들이 앞에서 소개했던 책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인크루트 취업학교를 방문해서 열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